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16강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강에서는 우리 정했던 것이 일단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했었죠. 우리가 2년 이상 보유 요건의 의미는 1세대 1주택자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예외적으로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과세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해외로 이민 가는, 즉 출국 사유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비자발적 처분인 수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건설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건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가 돼 있었다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가 질병상, 취약상,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이런 사유권들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취득 시기도 알고 양도 시기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요것이 바로 보유 기간을 지칭하는 거고, 이 보유 기간이 지금 학습했던 우리가 비과세 요건이라든가 기간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양도 소득세율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때는 이 보유 기간 요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더라.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됐을 때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대금 청산하고 나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대금 청산이 되고, 다만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가 됐을 때는 등기 날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상속을 받으면 이제 상속 개시가 먼저 등기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시가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가 오면은 증여가 되죠. 그러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먼저 와야겠죠. 증여받은 날이 먼저 와야지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한다? 84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시기 의제 규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자가건설했을 때는 등기하기 전에 이 건물을 써도 좋은지 안 써도 좋은지를 체크해야겠죠. 그 날짜를 우리는 사용 승인서 교부 날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날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했었을 때는 요거는 우리가 등기 접수일이 먼저냐, 인도일이 먼저냐, 사용 승인일이 먼저냐. 그래서 등인사 중에 빠른 날. 왜? 과세관점 빠른 거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수용보상 받아도 우리가 이제 양도될 수 있는데, 수용보상비로 대금 청산이 먼저냐, 아니면 등기가 먼저 왔느냐, 아니면 수용위원회로부터 개시 결정이 먼저냐. 다만 이번에 개정된 거는 보상금이 공탁이 됐을 때는 그 판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핵심 요약 강의 때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